네, 오늘 취업정보통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팁. 두 번째, 이 회사 지금 상시 채용 중에 있는데, 각 직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지, 직무에 대한 분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화장품 쪽들을 전문으로 우리나라 내수 시장과 해외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인재상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뛰어난 장사꾼. 우리 회사에서는 이론만 빠삭한 사람이 아니라 실전에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 사실 LG 생활건강 채용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구직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써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고객 입장에서 이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뭐 인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사꾼이 되어야지 회사 매출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풀어서 구직자 입장에서 이제 잘 풀어서 썼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이 남다른 인재.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야가 넓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 아까 장사꾼 말했죠. 장사꾼 기질을 갖고 있는데 시야를 넓게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 뭐 횡령, 배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이 훨씬 더, 그리고 앞으로 쭉 매출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 이 네 가지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상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직무가 만약에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입사 지원 단계에서 닫을 것이고, 아직 뽑고 있다 그러면은 연락이 올 것이고, 면접, 그죠? 근데 일단 면접까지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은 이 회사에서 연락이 금방 오거나 아니면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오거나 그럴 수 있고, 그게 아예 아닌 채용 조건에 안 맞는 친구들은 연락이 아예 안 올 테니까는 그냥 이 회사는 입사전서 제출하고 나서 그냥 기억에서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단계 다음에 인적성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 1차, 2차를 보고 그 다음에 인턴십을 합니다.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회사 적합한 인재다, 아니다. 자, 적게는 2대8, 합격자 비율 80%, 불합격자 비율 20%. 그런데 평균적으로 90%대, 거의 인턴까지 갔으면은 업무적으로 정말 저성과자가 아닌 이상은 충분히 탈락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의 자기소개서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항목인데, 당사 및 해당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500글자 분량을 요구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주마다 진행하는 자콘서트 지금 접수받고 있죠. 지원 동기 샘플을 직접 보시는 게 낫고, 일단 팁 그래도 하나 드리면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지원한 내용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강점과 그 강점과 관련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거인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입사 포부와 성격의 장점을 각각 따로따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썼던 것들, 나는 이런 강점이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강점들을 발휘해서
브랜드 마케팅, 영업 관리, 물류 쪽에 내 열정, 내 역량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세 번째, 시험 분야와 관련해서 준비 과정이라든지 관련된 경력을 적어라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신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입이어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경력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은 우리 동아리, 우리 팀을 더 인기 많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은 충분히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역량, 경력은 없어도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자, 이 회사의 이제 그 직무와 요구하는 역량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뷰티 브랜드 마케팅, 생활용품 브랜드 마케팅. 자, 이렇게 직무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시장 트렌드나 고객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할 때 브랜딩 말 그대로 잘 팔리기 위해서 일련의 마케팅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컨셉이나 이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서 이 회사는 이 제품은 단순히 후 이런 제품들 있죠. 그냥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후라는 화장품 제품은 옛날 궁중에서 왕비들이 썼던 무슨 성분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 이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채널들, 판매하는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수익률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마케팅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전략을 기획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자, 이외에 이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은 일단 당연히 LG 생활 건강의 화장품에 대해서 제품들을 많이 써봤거나 아니면 이제 지식이 해박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구하는 이제 역량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다른 화장품 회사나 브랜드와 다르게 우리 LG 생활 건강의 어떤 제품은 이런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해야 돼요 라는 자기 PR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 브랜딩,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브랜딩 하고 싶어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굉장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로 합니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A부터 이제 G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가게나 아니면은 드러그스토어 그런 데서 시장 트렌드를 이제 파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SNS에 서칭도 하고 쓰기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프로모션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 화려한 업무와 밑단 업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디지털 커머스와 이제 영업 관리 쪽은 무슨 업무를 하느냐?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수 이런 것들을 이 회사가 이제 그 판매를 하는데, 이 유통 채널들에 대해서 잘 팔리도록 단가 조정이나 새로운 채널들을 연구하고 그 채널들에 대해서 잘 팔리도록 집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리점, 할인점, 그리고 홈쇼핑, 온라인, 이런 각 그 판매 채널들에 대해서 시장 동향들을 파악하고
타사 제품과 우리 회사 제품의 가격이나 상품 노출 순위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필요한 역량은 당연히 다양한 영업 채널들, 예를 들면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G마켓, 쿠팡 이런 곳들에 우리 회사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왜냐? 화장품이 어떤 날에 1등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은 다른 회사 제품이 1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시장 동향들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채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진취적인 마인드, 좀 약간 편하게 말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지원자들을 좋아하니까는 이 직무에 지원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연결고리 삼아서 자소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핵심 업무가 뭐냐? 화장품, 당연히 화장품이죠. 그 생활용품, 그리고 건강, 음료 이런 제품들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합니다. 업무들을 합니다. 자, 세분화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제품 카테고리마다 예를 들면 자일리톨, 처음에 자일리톨 나왔을 때 충치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맛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맛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파생돼가지고 뭐 졸개껌, 졸음 깨는 껌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 쪽으로 신제품, 소재, 컨셉 발굴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합니다. 우대하는 전공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도 때. 그게 뭐냐? 화학, 신소재, 그리고 생명, 의학, 바이오 이런 쪽들은 이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시고 필요한 역량 같은 경우는 이공계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뉴스를 읽으면서 소비자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에 맞는 제품들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료, 향료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 실험 그리고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케팅, 생산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센스, 융통성, 사고의 유연성 뭐 이 세 가지 다 어필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정도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개발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생산 파트에서 이 제품을 다 썼는데 빠르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품이 이제 그 품질 사태가 나지 않도록 신제품은 빠르게 적시에 공급을 해줘야지 생산 라인이 또 들어가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시면 되고 그 다음 디자인 쪽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패키지, 제품 용기, 화장품 사면은 화장품 용기의 형태, 그리고 그거를 선물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제품 포장 상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도 합니다. 뭐 VMD라고도 하는데 그 매장 화장품 판매 뭐 생활용품 판매 매장 안에서 고객들의 동선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매장 디자인적인 그런 업무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UX, UI 고객들의 경험 그리고 고객들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상품 매출을 많이 일으키도록 그런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우대하는 전공은 뭐 당연히 디자인 관련된 전공들은 다 우대하겠죠. 그래픽 디자인, 3D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등등입니다.
필요한 역량은 또 똑같습니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부지런히 고객, 소비자들의 니즈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쪽은 유일하게 경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디자인 쪽들은 좀 파격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도전정신, 그런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제품 매출이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례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디자인 쪽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뛰어나야 돼요. 회사 내에 이제 타 부서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맹점주나 이제 그 매장에 있는 점장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 생산관리. 무슨 일을 하느냐? 생산량, 뭐 또 이제 생산된 제품의 이제 품질 상태, 그리고 가동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생산 설비를 운영하면서 고장 나면은 그때 빨리 이제 고치고 생산 설비를 개선해서 더 빨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공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혁신을 위해서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관리 업무를 하면서 원가 관리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숫자랑 좀 친숙해야 돼요. 우대하는 전공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전기전자, 생명공학, 기계, 화학, 생물학, 약학 등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역량은 분석 능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생산 설비에서 이게 왜 고장 났지? 제품 수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떨어졌지? 하는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수율이 낮아졌을 때 상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수율을 원래 정상대로 맞춘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설비가 잘못됐을 때 본인이 직접 빠르게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뭘? 리스크. 그래서 리스크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배터리를 쓰는, 건전지를 쓰는 뭐 전기 면도기, 전동 칫솔 이런 것들은 배터리를 쓸 때, 건전지를 쓸 때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6개월 혹은 1년마다 마우스 건전지 교체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감으로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해외 사업 관리. 중국, 동남아, 일본, 북미, 유럽 각 지역들에 대해서 해외 사업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해외 법인들의 실적, 가격,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의 매출을 계속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서 기존 거래처와 더욱더 단단하게 관계를 맺고 신규 매출 채널을 확보하는 그런 업무도 합니다. 전공은 따로 필요 없고 그 나라 언어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역량은 개척가 마인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이다 보니까는 도전용신, 개척 그런 능력치가 있어야지
해외에서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겠죠.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이나 아니면 음료수 이런 것들이 해외 시장에 갔을 때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본사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네이밍이라든지 제품명, 뭐 포장지 이런 것들 바꿔서 매출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전,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외국어 능력 굉장히 필요하겠죠. 해당 나라의 언어 그리고 영어는 기본입니다. 그 다른 직무들은 영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 수준이나 기초만 해도 되지만은 당연히 해외 사업 관리 쪽들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치, 데이터 정리, 분석을 잘 하는 분들을 우대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적으면 좋겠죠. 자, 재경, 뭐 재무회계, 세무, 금융 등 기업 거래 분석 및 재무에 대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합니다. 상경계열 당연히 우대하겠죠, 전공은. 그리고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리스크 파악, 사전에 리스크를 미리 파악한다든지 경영진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서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공한다든지 그런 업무도 합니다. 자, 필요한 역량은 당연히 이제 세무,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꼼꼼함,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숫자 하나 다르게 적어가지고 숫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망한 기업들, 증권사들 많이 있죠.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면접과 자소 쓸 때 활용하시고, 세 번째 인사 쪽 HRM, HRD, 노경, 자 이런 쪽들은 인재 확보, 그리고 핵심 인재 육성,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이제 노사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필요한 역량은 우리 회사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통해서 근속률을 올리고 이탈률을 적게 만드는 그런 관심,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안에 있는 각종 이제 그 평가, 보상, 채용, 노무, 교육 등 이슈들에 대해서 이 이슈들을 잘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안에서 나는 인사팀으로 들어왔는데 인사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무에 대해서 우리 회사 내 모든 부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매, 물류, 환경안전. 구매 쪽은 당연히 필요한 자원을 저렴하게, 그러면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생산, 최적의 품질과 가격을 가진 재료들을 구입해서 생산 라인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류 쪽 SCM, 판매, 생산, 그리고 물류 관리 일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환경 안전에 대한 이제 규제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산업 안전 해가지고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은 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환경 안전 쪽들이 원래 예전에는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필요한 역량은 소비자 산업에 대한 이해와 원가, 자원, 물류, 환경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SCM, 구매, 그리고 환경 안전 쪽들은
성실함이 필수예요. 성실함이 기본이 돼야지 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할 때 답변으로 잘 어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생활건강 2023년도 수시 채용, 채용 팁,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구독, 그리고 매주마다 진행하는 자콘서트 요 밑에 유튜브 댓글에 써져 있을 겁니다. 거기를 신청하시고 그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LG생활건강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코가 오늘 막히네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